이번 시간은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Q입니다. 먼저 Q의 개념과 Q의 간단한 응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라는 것은 Q를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대기 행렬 이런 식으로 대기 행렬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 대기 행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줄에 서서 뭐 어떤 어떤 자기 순서를 대기하고 있는 어떤 행렬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큐는 이제 스택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일종의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일렬로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거니까 일종의 리스트인데 이 줄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쭉 서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이 줄의 끝에 와서 이렇게 붙는 거고 이 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이 맨 앞에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하고 줄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Q라는 것은 일종의 리스트인데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그러니까 삽입은 한쪽 끝에서 그리고 삭제는 그 반대쪽 끝에서 일어나는 리스트를 우리가 Q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것은 역시 리스트인데 삽입과 삭제가 이렇게 같은 쪽에서 삽입도 이쪽에서 일어나고 삭제도 이쪽에서 일어나는 게 스택이라면 Q는 이제 한쪽 끝에서는 삽입이 일어나고 반대쪽 끝에서는 삭제가 일어나는 그런 리스트를 Q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Q는 끝이 이제 양쪽이니까 우리가 스택의 경우에는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쪽을 보통 스택의 탑이라고 부르는데 Q의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앞쪽, 한쪽을 뒤쪽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어디를 앞이라고 붙이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이쪽이 줄의 앞쪽일 거고, 즉 이쪽이 프론트일 거고, 이쪽을 줄의 뒤쪽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줄의 리어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줄의 맨 꽁무니에 가서 서야 되니까 리어가 즉 그 뒤쪽이라는 게 삽입이 일어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일을 마치면 이 줄에서 떠나가는 쪽이 이 프론트 앞쪽이니까 이쪽이 삭제가 일어나는 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삽입이 일어나는 쪽을 우리가 Q의 리어다 이렇게 부르고 즉 꽁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삭제가 일어나는 쪽을 Q의 프론트다 앞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스택을 다른 말로 이제 리포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사실은 스택을 리포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억지로 지은 이름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 어쨌거나 의미는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간다는 의미인데 어, Q는 보통 우리가 이제 FIF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IFO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여서 말 그대로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간다. 이렇게 줄이 서 있을 때 줄에 제일 먼저 줄을 선 사람이 당연히 제일 먼저 볼 일을 마치고 줄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FIFO라고 부르는데 이 FIFO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쩌면 Q라는 말보다도 더 자주 FIFO라는 말을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은 뭐 FIFOQ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FIFOQ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이 Q의 응용 예는 사실은 스택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다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자주 이 Q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Q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뭔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이 혹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혹은 여러 개의 문서가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그게 뭐가 됐던 여러 개가 어떤 하나의 그 공유 자원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Q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린터 Q라고 써놨는데 내가 프린터에다가 동시에 파일을 여러 개를 프린트를 하면
뭐 프린터가 보통 속도가 느리니까 뭐 내가 한 번에 바로바로 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프린트한 문서들이 내가 프린트한 그 순서대로 어디선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는 거기서 하나씩 문서를 실제로 인쇄를 해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프린터에게 요청한 작업들이 프린터 안에 있는 어떤 큐 안에 이렇게 순서대로 줄 서서 기다리다가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Q가 지원하는 연산은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Q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과 Q로부터 하나를 삭제하는 연산이 이제 기본인데, 우리가 스택의 경우에는 이 스택에 새로운 걸 삽입하는 연산을 푸시라고 하고, 스택에서 삭제하는 연산을 팝이라고 하는데, 이 푸시와 팝이란 용어는 거의 뭐 스택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푸시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택에서 이거를 푸시팝이 아닌 다른 말로 부르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반면 이제 Q의 경우에는 Q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과 또 Q로부터 삭제하는 연산은 사실은 뭐 책마다 혹은 가끔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이름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insert, remove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q, dq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inq는 q에 뭘 하나 넣는다는 뜻이고, dq는 q로부터 하나를 꺼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op for poll 이런 용어도 쓰는데요. 이건 사실은 자바 API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바 API가 이제 이 Q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바 API란 말은 이제 자바가 기본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이 Q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offer poll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푸시팝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특히 이제 C++의 STL에서는 Q에서도 푸시팝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Q에 뭔가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을 마치 스택처럼 Q에서도 푸시라고 부르고 또 팝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 그냥 inq, dq라는 용어가 뭐 제일 좀 약간 중립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 이름만으로 무슨 뜻인지 가장 좀 알기 쉽기 때문에 inq, dq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inq라는 것은 Q의 리어에, Q의 꽁무니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는 연산이고, dq는 Q의 프론트에서, Q의 맨 앞에서 새로운 어떤 원소를 Q로부터 삭제한 하고 그 값을 반환하는 연산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택에서도 이제 그 이외에 보조적인 연산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pick라든가 isEmpty라든가 뭐 그런 연산들을 Q에서도 역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ick도 이제 뭐 pick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element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본 것 같고, front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pick라고 이 수업에서는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isEmpty는 Q가 비었는지 검사하고 뭐 이런 종류의 추가적인 연산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스택과 큐입니다. 그러니까 스택과 큐는 둘 다 일종의 리스트이고, 다만 스택은 한쪽 끝에서 푸시와 팝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푸시와 팝이 일어나는 쪽을 우리가 보통 스택의 탑이라고 부르는 거고, 큐는 한쪽 끝에서는 삭제가, 한쪽 끝에서는 삽입이 일어나는 일종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일어나는 쪽을 보통 우리가 프론트라고 부르고, 삽입이 일어나는 쪽을 리어라고 부릅니다. Q의 응용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응용이라면 우리가 CPU 스케줄링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CPU 스케줄링이라는 건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이제 대부분의 운영 체제가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니까,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로세서가 하나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큐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이 CPU가 이렇게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들을 큐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으면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아주 잠깐씩,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실행하고
다시 그 프로세스는 큐의 맨 뒤에 넣고 또 두 번째 얘도 잠깐 실행하고 맨 뒤에 넣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프로세스들을 잠깐씩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마치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CPU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프로세스들이 큐에서 CPU가 할당되기를 대기한다는 거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들이 패킷들이 예를 들면 메시지 혹은 패킷들이 도착할 때 우리가 패킷이 도착하는 즉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패킷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도착하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패킷들이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패킷들이 큐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또 꺼내어서 그 패킷을 처리해주고 그런 경우에도 큐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것은 뭐 어떤 가장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라면 그 이외에도 자원을 공유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큐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큐라는 것도 일종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배열이나 혹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데 순서를 사실은 Q의 경우에는 fit4Q의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Q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 리스트로 Q를 구현한다면 일단 Q 자체가 하나의 리스트니까 그냥 이런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Q를 구현하는 것까지는 이제 당연한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느 쪽을 우리가 프론트로 하고 어느 쪽을 리어로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론트에서는 삭제가 일어나는 거고 리어에서는 이제 삽입이 일어나는 건데 어느 쪽을 프론트로 하고 어느 쪽을 리어로 하는 게 더 편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연결 리스트의 앞부분에서는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연산이 둘 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뭐 add first 하거나 아니면 remove first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고 이런 연산들은 별로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이제 이 연결 리스트의 끝부분을 생각해 보면 연결 리스트의 끝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을 하려면 우리가 물론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내가 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맨 끝에 삽입을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는 연산은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이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마지막 노드를 그냥 삭제할 수는 없죠. 이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려면 그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 끝에 노드 두 개의 주소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뿐이죠. 하나를 삭제하고 나서 다시 또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또 그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끝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끝부분에서는 삽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삭제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쪽은 삽입하는 쪽으로 하고 앞쪽은 삽입이나 삭제 둘 다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앞쪽을 삭제하는 쪽으로, 즉 연결 리스트의 앞부분을 프론트로 뒷부분을 리어로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를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 더구나 뭐 이름도 딱 맞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앞부분을 프론트로 뒷부분을 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결 리스트 앞이니까 당연히 프론트고 뭐 연결 리스트 뒤니까 당연히 리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삽입과 삭제가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쪽에서는 삽입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Q라는 것은 양쪽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결 리스트로 Q를 구현한다면 항상 이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노드의 주소도 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 프론트와 리어라는 두 개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프론트는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유지하고 리어는 항상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의 개수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떤 연산들이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프론트 리어 사이즈는 노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Q abstract data type을 정의하는 헤더 파일을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스택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c 파일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스택하고 거의 지금 유사합니다. 일단은 Q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정수라고 그냥 가정을 했고요. struct Q type이라는 걸 정의하고 struct Q type의 포인터를 이제 Q라는 이름의 타입으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create, destroy, make empty, is empty, enq, deq, pick. 그리고 이제 제가 getSize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 getSize 함수를 사용하는 예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스택하고는 달리 우리가 Q를 사용할 때는 현재 Q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스택보다는 훨씬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스택의 경우에는 보통 스택 안에 그냥 스택이 비었나 아닌가 정도 말고 그냥 현재 스택 안에 데이터가 몇 개인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Q의 경우에는 꽤 자주 그냥 Q가 비었나 아닌가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Q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에는 없던 getSize라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현재 Q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함수들의 의미는 그냥 스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푸시팝 대신에 물론 inq, deq가 된 거 말고는 다른 건 뭐 의미가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struct qtype이라는 구조체를 정의를 했는데 그 안에는 front와 rear와 size라는 세 개의 멤버를 가져서 front는 항상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 rear는 항상 마지막 노드의 주소, size는 노드의 개수를 저장하고, 그리고 실제로 Q 자체는 이제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역할을 할 구조체 struct 노드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terminate는 이제 뭔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오류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함수이고, getSize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Q의 사이즈를 그냥 리턴해주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create는 먼저 malloc 해서 Q를 생성하고 이 앞에 이렇게 Q 타입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이렇게 Q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Q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하는 게 들어가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오류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if q가 null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건 maloc이 실패했으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한다는 거고, 처음에 q를 만들고 나면 이제 front와 rear와 사이즈는 각각 null, 제로로, 맨 처음에 q를 만들면 이제 빈 q니까 null,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q를 리턴해 주는 게 하나의 q를 생성해 주는 함수 create입니다.
그다음 destroy는 이제 queue가 필요 없어. 우리가 queue를 이렇게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queue를 생성하기 때문에 queue가 필요 없어졌을 때 destroy를 해주지 않으면 garbage가 되겠죠. 그래서 queue를 destroy 하는 거고, 먼저 make empty를 한 다음에 queue를 free 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queue라는 게 이렇게 이제 queue 객체가 있고 얘가 다시 이렇게 노드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free 시키려면 먼저 이 각각의 노드들을 다, 그러니까 이 각각이 전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각각이 따로따로 우리가 에멀록으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할당받은 거죠. 따라서 프리 시킬 때도 이 전체를 한 번에 프리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을 따로따로 프리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make empty에서 이 make empty를 보면 queue가 빌 때까지 queue에서 dequeue를 해주고, 그러니까 queue가 빌 때까지 queue에서 dequeue를 해주, queue가 empty가 아닌 동안 dequeue를 해주면 결국 queue를 empty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노드들을 free 시키는 일은 요 dequeue 함수에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조건 queue가 빌 때까지 dequeue를 하는 거니까 모든 노드들이 먼저 다 free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제로가 되고, 그리고 make empty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free 시켜주면, 요 free queue는 지금 얘를 free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queue 타입의 구조체를 free 시켜줍니다. 이렇게 destroy 하는 거고, 그 다음 is empty는 queue가 비었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queue의 front가 null인지를 검사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queue의 사이즈가 0인지를 검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똑같은 결과일 거고, 그 다음에 inqueue는 이제 queue에 새로운 데이터 아이템 i를 추가하는 건데, 우리가 queue에 추가할 때 항상 rear에 추가를 하는 거니까 queue의 맨 뒤에 추가를 하는 거죠. 먼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 하니까 에멀록으로 new 노드를 만들고, new 노드를 만드는데 실패했으면 그냥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고, 그런 다음 new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 이제 추가할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 리스트의 맨 뒤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new 노드면 현재 연결 리스트의 맨 뒤에 넣는 거니까 일단 이 new 노드의 next 필드는 null이고, 얘가 어차피 이제 맨 뒤에 들어갈 거니까 null이 되고, 예, 수업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뉴노드를 연결 리스트의 맨 뒤에 이제 삽입을 해야 하죠, 인큐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항상 그 두 가지 예외,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를 삽입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맨 뒤에 삽입할 때 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인 경우, 그러니까 현재 queue가 empty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어떤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야 될 일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q.front가 null이라면 이것은 front라는 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건데, 그 첫 번째 노드가 null이라는 것은 연결 리스트가 empty라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얘가 이제 최초의 노드가 되는 거니까 얘가 front면서 동시에 리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queue의 front도 new 노드고 queue의 rear도 new 노드가, 이렇게 되면 이제 queue가 empty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어떤 값이 인큐 될 때의 상황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else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드가 이렇게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queue의 rear가 현재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rear 뒤에 이 new 노드를 넣어주면, 여기에 new 노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rear의 next가 new 노드가 되고 rear는 이제 new 노드가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queue의 rear의 next 노드를 new 노드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new 노드를 rear의 next 노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new 노드가 새로운 rear 노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를 인큐했기 때문에 queue의 사이즈를 1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그 다음 dequeue는 사실은 remove first랑 같은 거죠.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그러니까 이 inqueue는
에, 인서트 맨 끝에 이제 인서트 하는 거였고 DQ는 remove first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의 상황과 조금 다른 점은 Q에서는 우리가 front와 rear라는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킵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노드의 주소만 우리가 킵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이제 보면 먼저 Q가 비었는지를 검사해서 Q가 비었다면 DQ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프론트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리어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프론트가 이 두 번째 노드를 일반적으로는 프론트가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DQ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삭제된 노드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 이 노드는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 노드를 우리가 프리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턴도 이 포인터도 이렇게 전진시켜야 하고 또 여기에 저장된 값은 리턴해야 하고 또 이 노드 자체는 우리가 프리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생각보다는 이제 코드가 조금 길어졌죠. 일단은 현재 Q의 프론트를 여기 Q의 프론트를 일단 old fron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를 프리 시켜주고 이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old front라는 포인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프리 시켜줄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old front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i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일이 다 끝나면 이 i를 우리가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front는 Q의 front는 old front.next 혹은 뭐 그냥 front.next에도 마찬가지겠죠. front는 한 칸 전진해서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예외 상황이 만약에 이 노드가 지금 Q가 empty는 아니니까 적어도 노드가 하나는 있는데 만약에 이 하나가 유일한 노드였다면 이런 상황이겠죠. 그렇게 되면 front는 front.next 하면 front는 null이 되는데 문제는 null은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null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노드를 가리키도록 방치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Q의 front가 null이 됐으면 즉 front를 우리가 한 칸 앞으로 전진시켰는데 그 프론트 값이 null이 됐다는 것은 원래 노드가 유일한 하나였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는 rear도 null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Q가 빈 상태가 되도록 그런 다음 이제 이 old front 노드는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내가 일단 i에다가 보관을 했으므로 그냥 프리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old front를 프리 시켜주고 Q에서 노드 하나를 삭제했으므로 Q의 사이즈를 1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i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이런 그 다음 pick는 뭐 Q가 비었으면 pick를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front.data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Q를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